안녕하세요. 해커스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해커스 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입문 기본 LC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윤이나입니다. 제가 오늘 맡은 파트는 두 번째와 네 번째 LC 파트인데요. 오늘 바로 총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궁금하실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중상이었습니다. 오늘 시험이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중에 가까웠는데 그래도 중간에 툭툭 어려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상자는 빼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두 번째 파트, 네 번째 파트 모두 다 중중상이고요. 두 번째 파트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대답에서 쉽게 답을 주지 않는 우회적인 답변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질문이 내가 누구한테 전화하는 게 좋을까? 라고 물었을 때 누구한테 해봐라 라고 쉽게 나오면 좋은데 내가 너 책상에 메모 놨어. 그 전화번호 있어. 라고 얘기해줘도 그게 틀린 답이 아니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회적인 답변을 저랑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살펴보실 거고 그다음에 네 번째 파트는 아무래도 네 번째 파트니까 우리 집중력이 많이 좀 떨어져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후반부의 그 뒷심, 지구력과 집중력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파트예요. 그리고 우리 네 번째 파트는 문제 수가 30개인데 그 안에 또 따옴표 문제,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그 문제가 3개씩이나 들어있기 때문에 파트 4가 항상 맨날 쉽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파트, 오늘 의문사가 있는 질문이 10문제, 또 의문사가 없는 질문 11개, 평서문이 4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평서문의 개수가 다른 시험보다 그렇게 적은 개수는 아니에요. 오늘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평서문의 대답 쪽이 오늘 우리 시험을 되게 많이 힘들게 만들진 않았어요. 청취력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평서문도 4문제 잘 해결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개별 분포도는 의문사에서 후 의문문이 3개 있었고 일반 의문 중에 긍정문이 4문제, 좀 다른 것보다 많은 비중이었다라는 거는 이 부분은 여러분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 학생들이 좀 의문사가 있으면은 쉽고 의문사가 없으면은 또 무조건 어렵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근데 무조건 의문사가 있어서 그 문제가 쉽지는 않거든요. 오늘 좀 그래도 무난무난했다라는 일반적인 답변 문제가 총 18문제 있었고 답변이 좀 힘들어서 우리가 좀 멘붕을 중간에 겪었을 만한 문제가 7개 있었어요. 근데 그 7개 중에 의문사 포함되어 있는 질문이 5개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의문사가 있다고 무조건 그거를 그냥 단어 하나만 듣고 의문사만 듣고 답을 찾아야겠다. 그런 생각은 좀 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우리 LC 고수들의 만점 팁이라고 해서 4가지를 준비해 보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의문사 주의사항. 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의문사가 무조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의문사에서도 주의할 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두 번째 파트는 질문 속에 썼던 단어가 보기 속에 또 한 번 나왔을 때 우리말도 그렇지만 영어도 같은 단어가 뜻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이어는 2에서는 무조건 함정복이다, 오답복이다 라는 거 설명드릴 거고 세 번째는 나오면 골라라 하는 만능 정답 답변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이렇게 물었는데 꼭 정해진 답이 아니라 이렇게도 대답할 수 있다 라는 우회적인 답변 이렇게 4가지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은 시작이 where, 의문사, 장소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A번 보기에는 로비라고 있으니까 언뜻 보기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B번에는 I made it myself 하면 내가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하니까 질문 의문사만 봤을 때는 당연히 A번이겠지?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 질문은요. 끝까지 보시면 어디에서 도넛을 얻었니, 샀니? 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로비 쪽으로요. 로비로요 라는 거는 맞는 대답이 아니게 돼요. 자, 오히려 사람이 들어있었던 where에 대답 B번이 이것도 맞는 거. 이게 여기서는 이 문장이 자연스러운 대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보세요. 의문사만 듣고 문제를 풀었을 때는 이런 데서 실수가 나와서 우리가 오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또 오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이 문제를 맞추면 다른 친구들보다 점수를 더 많이 받게 돼요. 이런 거 좀 신경 써주시고 자, 두 번째도 의문사는 같아요. Where did you hear? 어디서 들었니? 이것에 대해서 어디서 들었는지 그 경로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근데 A번은 캐비넷을 확인해봐라 라고 하고 있고 B번에는 from my friend Tina 라고 하면 괜찮은 거는 B번이 돼요. 마찬가지예요. 의문사 where에 장소 보기가 아니라 사람이 답이 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다음번 시험에서도 분명히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의문사에서 우리 where 듣고 무조건 장소가 아닐 수 있으니 그냥 이거 A번이다 이러고 다음 거 안 듣고 그러면 안 되세요. 자, 다음은 의문사는 when으로 나와 있어요. 언제 시상식이 get underway는 시작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언제 시상식이 시작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게 7시에 도착합니다. once는 여기서 하자마자 우리 게스트 스피커가
바로 끝내자 맞아요 라고 얘기하는 B번이 자연스러운 대답이에요. 이것도 어쩌면 when 듣고 7시 듣고 A번이다. 바로 체크했으면 이 문제도 오답이 있을 수 있는 문제니까. 자, 오늘 교훈이 많아요. 자, 다음은 언제 시작했어? 언제 시작했니? 라고 물었어요. A번에는 ago라고 하면 이거는 과거를 뜻하는 의미가 되고 B번에는 10분 후예요. in 뒤에 시간이 있으면 우리 후에라고 해석해요. 미래를 뜻하는 전치사예요. 그러면 여기서 did라는 이 조동사는 B번이 아니라 A번을 맞는 대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둘 다 when의 짝꿍은 다 가능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제가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많이 틀리고 있는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의문사, 의문문 문제 푸실 때도 의문사 한 단어만 듣고 when은 무조건 시점이겠지, where는 무조건 장소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최소한 여러분이 동사까지는 제대로 해석을 해야지 이런 문제까지 다 성공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의문사, 의문문 매달 한 10개에서 11개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는 꼭 다 맞추고 갔으면 하는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는 다이어예요. 우리 board라는 단어는 제가 지금 명사만 썼는데 사실 동사도 있어요. 동사로는 비행기나 배에 타다, 탑승하다 이런 의미. 자, 명사로는 게시판, 그 다음에 또 다른 명사로는 이사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예문은 내가 쓸 거다. on the board 하면 게시판에 뭔가를 적을 겁니다. 라는 의미로 게시판이라는 명사로 적혀 있고 여기서는 members of the board 하면 이사회의 구성원들이라는 의미예요. 물론 생김새는 같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질문 속에서 board가 나왔을 때 대답 속에 이사회 게시판이 질문 속에 있었을 때 대답 속에 이사회가 있다라고 하면 그 보기는 함정 보기예요. 두 번째 파트에선 들린 단어가 보기 속에 또 나왔을 때는 절대 고르지 말자라는 거 소거해 주셔야 돼요. 자, address는 여러분 당연히 명사, 주소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연설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거든요. 우리 이 단어 address는 파트 1부터 계속 나오는 단어니까 꼭 외워주세요. 자, did you address 하면 여기서는 동사로 썼죠. 너 연설했어? 이야기했어? 하고 물어보는 내용. 질문 속에 명사로, 보기 속에 동사로 또 나오는 보기. 우리 두 번째 파트에서 자주 쓰고 있는 함정이에요. 자, 계속 갈게요. 보고서라고 여러분 아는 단어. 근데 이 단어가 동사로는 또 뉴스 보도하다, 뭐 알리다, 전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너의 보고서를 제출했니? 명사로 사용했고 나는 오직 사실만을 전하는 중입니다. 알리는 중입니다. 여기에서는 동사로 사용하고 있는 예예요. 자, 마지막에 issue라는 거는 우리 문제잖아요. 근데 이 이슈가 이런 뜻도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잡지랑 신문을 호, 그러니까 뭐 잡지 60호, 잡지 61호 이런 얘기를 할 때 호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서는 그거는 우리한테는 이슈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문제라는 의미로 썼고 그 스토리는 계속될 겁니다. In our next issue 하면 저희 다음 호에서요 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우리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모든 영어의 다이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앉아서 다이어만 공부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맨날 파트 2 공부하면서 오답 노트 만드시면서 아마 매일 보실 거예요. 질문에 나왔던 단어가 보기 속에 또 나왔는데 이게 다른 뜻이다 라는 건 그런 거는 이제 그때 나올 때마다 하나씩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만능 정답 답변이라서 제가 몰라요 라는 말을 이렇게 하나 적어왔어요. 여러분 다 아는 거죠. I don't know 라고. 근데 그게 무조건 I don't know 라고만 하지는 않아요. 몰라요 란 말을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부터 좀 한 개씩 읽어드릴게요. 자, 확실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uncertain이나 아니면 I'm not certain 하면 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자, 언제나 되어야 알 거예요 라는 거는 우리는 알지 못한대요. 5월 달까지는. 이 얘기는 표현이거든요. 5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알 것이다. 그럼 5월 전에는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직 발표 안 됐어요. 아직 논의가 안 됐어요. It hasn't been announced. 아니면 it hasn't been discussed. 하면 아직 발표가 안 됐고 논의가 안 됐으면 지금은 모르겠다. 자, 이거는 I wish I knew. 저도 알고 싶네요. 그 얘기는 저도 몰라요. 이런 의미. 자, 그래도 그 몰라요 중에 제일 착한 거예요. 알아볼게요. 모르겠으니까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 정보를. lookup이라고 하면 알아보다. find out도 같은 뜻이에요. 너를 위해서 찾아볼게 라고 얘기하는. 자, 그 다음에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건 I haven't checked yet. 아직 확인 못하면 지금 알 수가 없다.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도 떠넘기는 거예요. 점수 잡는 Hackers.